136대 중 단 10대만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입니다. 절대 다수의 똑버스에는 휠체어를 타는 이제 도민들은 탈 수 없고 유아차를 동반한 도민들도 탈 수 없습니다. 똑버스는 그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이제 경기도 똑버스 관련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기도의회 몇 안 되는 뚜벅이 의원으로 똑버스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모든 도민들을 위한 똑버스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6대 중 단 10대만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공버스 평균치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절대 다수의 똑버스에는 휠체어를 타는 이제 도민들은 탈 수 없고 유아차를 동반한 도민들도 탈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의 이동권이라는 것은 저는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똑버스는 그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가능하시면 분명한 이행 계획을 상반기 중이지 언젠가는 밝혀주셔서 다양한 경기 도민들께서 경기도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기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 위원님 취지는 전 늘 그렇듯이 동감하는데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아까 제가 똑버스가 136대라고 했는데 그중에 10대를 빼놓고 126대는 13인승 솔라티라는 버스입니다. 이 버스는 저상버스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 같아서는 13인승도 저상버스가 기술적으로 접속 가능했다면 당연히 도입을 했겠죠. 그런 점을 좀 사실 확인을 드리고 취재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100몇 대가 넘는 솔라티,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어려운 것을 도입하는 과정에 과연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공유가 되었었는지 그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장애아동이 5명이 넘을 때 장애통합교사라고 다들 부르시는데 이런 전문 인력 1명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돌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종사자들과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대신해서 제가 지사님한테 감사의 뜻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근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5명 이상일 때 1명분의 인건비 지원이다 보니까 5명에도 1명이 지원되고 15명에도 1명이 지원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취지를 보았을 때 5명 이상일 때 1명이 아니라 5명당 1명 이런 산식으로 사업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인원수에 늘려서 종사자를 늘려야 되겠다는 데는 찬성을 하고요. 다만 요거 하나만 놓고 볼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과의 여러 가지 균형, 여러 가지 재정적인 측면 감안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장애인이 대략 한 60만 명 정도 있거든요. 더 많은 장애 아동이 이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김동연 지사님께서 주민투표를 가겠다는 그 의지에 저는 대단히 감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투표 결과가 경기 남부 주민들을 제외한 경기 북부 주민들만을 봤을 때 과반 이상이 추진에 반대한다면 여기에 더해 다른 북부 지역은 동의하더라도 일부 북부 시군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높다면 이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를 추진하실 것인지 지사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를 했고요. 북부 같은 경우에 찬성이 65%가 나왔어요. 그리고 반대가 16%가 나왔습니다. 유보층 빼고 얘기하면 8대2입니다. 경기 북부 주민의 10명 중에 8분이 찬성하셨어요. 남부는 10분 중에 7분 넘게가 찬성을 했고 3분 안 되는 분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단 한 개 시군도 찬성보다 반대가 높은 거 없었고 이것을 진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사의 입장에서는 가정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시기로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라는 답에는 제가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사실 지금까지 소외됐던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는 새로운 변화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도 지사님과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도의회에서 지사님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임용고시 고사장이 전부 남부 지역에만 몰려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는 없고요. 제게 들어온 한 수험생의 이메일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수험생들은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가족들 응원받으면서 최선의 컨디션으로 임용고시를 치르는데 북부 지역의 수험생들은 전날 내려가서 어색한 숙박업소에서 외롭게 준비하고 임용고시를 치르거나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몇 시간을 이동해서 응시를 해야 한다면 이게 과연 공정합니까?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장을 늘릴 경우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 난색을 표했는데 지금 출제본부가 있는 수원에서 성남고사장까지 가는 데는 보안상 문제가 없고 여기서 10몇 킬로 더 가서 남양주나 아니면 더 가서 의정부나 양주로 가면 보안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40여 분의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기 북부 도의원협의회 의원님들은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북부 지역 차별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를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게 경기 북부 지역에 있어도 기업들의 경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나눠져
떨어져서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의 IT 대한민국의 그 수준에서는 어디가 문제도 이건 문제되는 사실은 전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바로 해당 기관하고 협의해서 북부에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 되면 어디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경기도에 과밀학교가 참 많습니다. 저출생 시대에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늘어난 아이들 대비 급식실 규모가 그대로라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일부 학교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3교대로 급식을 먹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결과 아이들이 1시 다 되어서 급식을 먹는 일이 생겨가지고 학교에서 배가 고팠다라는 말들이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대책, 사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더 장 고민스럽습니다. 네. 저희들이 유휴고실이 생기거나 만약에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그걸 오히려 다른 쪽으로 빼더라도 급식실은 좀 확충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 요즘 말로는 영혼을 모아서라도 예, 영끌해서라도 예, 저는 이런 맞습니다.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감님의 의지 확인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작년 8월 16일 날 처음 네. 기자회견을 하셔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네.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할 뜻을 밝히셨습니다. 교권 문제 심각하고 그래서 학생인권조례 개정해야 된다. 일반적인 논리구조로 봤을 때 교육활동 침해와 학생인권조례가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8월 16일에 그 기자회견 내용을 알아봤을 때 저는 도민들이 교육감님의 의지나 의도에 대해서 혼동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생인권 조례가 예를 들어서 폐지된다고 해서 교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지 않다 하는 점은 제가 분명히 제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그동안에 권리 위주로 쭉 그 인권 유엔 인권 조항에 기초해서 쭉 권리 위주로 아주 상세하게 돼 있고 그거에 기초해서 학칙이 지금 운영되다 보니까 마치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침처럼 돼 있어서 그러면 이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는 아마 제 임기 내내 또 반대로는 교육감님 임기 내내 아마 이런 대화를 반복할 것 같아서 이만 정리하겠지만 예. 분명히 밝혀드리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이 계약은 제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기필코 막아낼 생각입니다.